자, 이번에는 이제 두 개의 현대시가 묶여있는 현대시 지문. 첫 번째로는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두 번째는 문병란의 꽃시라는 작품이 연계되어 있네요. 자,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능 문제를 딱 만났어. 현대시 두 편이 묶였어. 근데 두 편이 다 아는 경우는 솔직히 다 잘 없지? 여기서도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접근해보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어쨌든 배울 거니까 두 작품을 모두 다. 흰 바람벽이 있어 문제를 이 작품을 난 알아. 대충 주제가 뭔지도 알고, 많이 나타난 표현법이 뭐였는지도 알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어떤 문제가 실현했는지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나 작품을 모른다고 쳐보는 거야. 그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예행 연습하듯이 31번 문제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접근해야 될까의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31번 봤더니 가와 나의 공통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어? 이 녀석의 답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게 정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흰 바람벽을 딱 봤는데 명사형 시행종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참고로 흰 바람벽에서 명사형 시행종결은 없거든? 그럼 이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냐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X를 치지 마시고요. 얘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오케이? 그러면서 선택지를 읽어나가는 거야. 명사형 종결, 통사구조의 반복, 반어법, 주객전도,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자, 이거 무슨 말하는 거니?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혹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말하는 거지. 선생님이 이 중에서 하나라도 설명한 적이 있으면 그게 떠올라야 하고, 이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빨리 뽑아내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 문제 푸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법을 사용해 주시되,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률이 떨어지면 안 되더라. 정답률을 떨어뜨리는데 빨리 푸는 건 의미가 없어. 정답률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져가려면 가진 수를 다 써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단계도 단순하게 숙제니까 풀고 그냥 때려치지 뭐 하면서 3번 내줘? 이렇게 하면서 짚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전략적 접근 방법을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분명히 나중에 수능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걸 느껴주시고요. 32번 식구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네. 기억, 니은, 디귿이 앞작품이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 시어와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 시가 분석되어 있다면 너무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 33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야.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풀지 알지? A를 먼저 쫙 보고 정리할 것이고 B로 넘어가겠지. 선택지의 답을 줄이겠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왜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 한 2개, 3개만 줄어도 내가 읽어야 될 정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3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하라. 자, 이건 먼저 봐야겠다, 그죠? 어떤 작품의 특성을 주는 거니까요. 시적 인지의 대상들은 시공간, 시적 상황, 감각 이미지 등의 범주로 포착되어 형상화되는데, 이러한 범주 내에서 시적 대상을 병치시키는 대위 구조를 활용하면서, 자, 뭐라고 했어? 시적 대상을 병치시키는 게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위 구조라고 한다 라고 말한 거야. 오케이? 대응되는 위치에 놓여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병치가 무슨 말이거든? 나란히, 배치, 놓는 거야. 나란히 놓아서 그 두 개가 같은 레벨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이런 식이야. 국형쌤은 801호에 있고 국현쌤은 802호에 있어 라고 했으면 요때 병치된 대상은 누구야? 국현과 국현이지. 왜냐면 그 뒤에 서술어가 같은 레벨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801호에 있는 존재와 802호에 있는 존재가 서로 A가 여기고 B가 여기 있을 때, 저기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주어들이 서로 같은 동등한 레벨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래. 그러면서 이 구조를 활용하면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래요. 단어가 병치, 대위, 환기 같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단어들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말은 아니야. 그쵸? 유사한 자리에 같은 등급의 시어를 배치함으로써 특정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라는 뜻이네요. 먼저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는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대입시켰대. 그래서 가에서는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대입시켰대요. 그러면 이 존재들, 주어가 되겠네. 존재들 혹은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 이 존재들이 무엇을 했고 어디에 있고 같은 요소들이 서로 나란히 대응되면서 이렇게 대응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시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참고로 나작품까지 그냥 미리 써놓을까요? 나작품 같은 경우 쓸 필요 없다. 지금 우리 첫 번째 작품 볼 거니까 나는 그냥 읽고만 갈게. 나에서는 뭐랑 뭐가 병치될 거래요? 가을과 여름이 병치될 거래요. 그렇지? 가을에는 이런 거고 여름에는 이런 거고. 자, 어쨌든 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봤으니까 표현성 특징 문제 나왔고, 식구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 나왔고, 시 어절의 의미를 비교하는 문제 나왔고, 보기 적용 문제까지 나오는 아주 표준적인 패턴이라는 거 알겠죠? 크게 변함이 없이 우리가 익숙한 대로 풀 수 있는 녀석들일 거야. 작품만 분석 잘하면 되겠네, 그죠? 자, 백석의 시 분석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작가로 백석이 나왔어. 우리 백석씨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야, 그치? 백석씨 아는 거 뭐 떠올려 보자면 뭐 여운한 골쪽도 있고요. 야, 왜 한 작품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여운한 골쪽도 있고요. 당황스럽네요. 모닥불 같은 작품도 있고요. 떠오르는 게 없지? 백석, 모닥불, 여운한 골쪽. 딱히 뭐가 없나? 아니, 이분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시를 쓰셨는데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다니 놀라운데? 뭐 어쨌든 나중에 생각나겠죠. 자, 아무튼 이 백석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잡으려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백석시에 나타나는 특징. 저걸 백석시에는 선생님이 아마 수업 때 한번 얘기를 해주셨을 거야. 우리 교과서 아니 수특에서도 한번 나왔었잖아. 기본적으로 월북하신 분이고, 그리고 월북해서 김일성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셨던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시를 훌륭하게 판단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 주체상황에 따르자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야, 그치? 법률에 따르자면. 뭐 그런데 백석시 배운다고 이유가 뭐냐? 통일 이전에,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다뤘던 그 내용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썼던 시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회복하려는 의식들을 많이 중심을 두고 시를 쓰셨어. 그래서 모닥불에서는 함께 타올랐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또 이름 또 까먹네. 자, 여운한 골쪽 같은 경우에서는 어린 시절 친척들 집에 설날에 모였던 그런 풍경을 회상하면서 그때로의 회복을 추구하지. 참고로 이 작품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공동체의 회복인데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공동체가 아니야. 우리가 무슨 뭐 인형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전통의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백석의 수라도 생각해보면 수라에서도 검이 쓸어내리잖아, 그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목의 판단까지 하고 작품 넘어가 볼까요? 제목이 흰 바람벽이 있대요. 그럼 이 바람벽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 이 바람벽이 뭐냐면, 자, 집이 이렇게 있어. 이 집이야. 자, 슬프지만 집이야. 자, 여기에 문이 달려있고 여기 창문이 있어. 창문을 저 뒤편이라고 하자. 자, 여기 뒤에 창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숲공간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야 하고 이제 벽에 기대서 앉아있겠지? 하면서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어디냐? 잡아봐. 창문이 있는 쪽의 벽 있지? 오케이? 창문이 있는 쪽의 벽. 그래서 창문이 있는 쪽의 벽을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세운 벽이라고 해서 바람벽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이때 이 바람벽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마치 영사기의 스크린처럼 투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시작하자. 이 바람벽은 지금부터 이렇게 될 거야.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로 쓰일 거야. 이걸 알아두고 시작하면 좀 편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이 공간이 있어. 선생님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칠판을 바라보는 거지. 그럼 칠판을 보고 있었더니 내 마음이 여기에 쫙 투영되면서 막 사람 그림도 나오고 글자도 지나가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염두에 두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봅시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라고 돼 있지. 자, 오늘이라고 하는 밤 시간적 배경 맞죠? 그리고 이 좁다란 방에 좁다란 방 그럼 이건 뭐? 공간적 배경 문제 없으시죠? 네. 이 공간에 흰 바람벽이 하나 있는데 흰색이다 보니까 뭔가 비추기 좋지? 이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간대. 자, 주된 정서죠? 쓸쓸한
것이 오간답니다. 봐봐, 배경 설정해줘. 배경 설정해줬고 대상이 나왔으며 정서가 나왔잖아. 첫 번째 주제에서 많은 것들이 이미 해결돼 버리지야, 그치?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쓸쓸한 것들이 쫙 비치는 것 같아.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자, 이 바람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번 뭐가? 15촉짜리 전등이, 문장을 순서로 다시 원래대로 바꿔보자.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던지고 있대. 첫 번째, 야, 전등이 불빛을 던지고 있잖아. 무슨 법인지 보이지? 의인법이지. 근데 이때의 의인법은, 그리고 선생님 15촉은 뭔가, 촉이라고 하는 건 와투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뭐 과학도는 아니라서 이 촉이 1촉당 몇 와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와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5촉 전등은 그냥 15와트짜리 전구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옛날에 발길을 나타낸다니까 촉으로 썼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전구 나가면 가서 30촉짜리 사와라 라고 하면 30촉짜리 사오고 12촉짜리 사와라 하면 사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기억나네요. 자, 아무튼 15촉 전등이, 자, 지치운 불빛이라고 했어. 근데 이 전등이 하고 하는 일 뭐야? 지친 불빛을 약간 뭐랄까, 막 유연식이 막 물 던진 것처럼 막 전력 투구해서 멋지게 던지는 게 아니라 아이씨 하면서 던져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죠? 지쳤다라고 하는 거, 지침. 이 단어 잘 봐주시면 되겠네. 지쳐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전등이 지쳐서 진짜 불빛을 던지는 건 아니지? 현재 누가 지친 거야? 화자가 지친 거네? 화자는 현재 쓸쓸하고 지쳐 있습니다. 맞죠? 계속. 또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사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시키고, 두 번째, 때가 글은 무명 샤스가, 셔츠죠. 일말로는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자, 보이죠? 샤스가 그림자를 쉬게 한대. 오케이? 똑같은 구조니까 안 쓸게. 근데 어두운 상태지. 요게 핵심이지. 그러면 선생님 방금 우리 대위를 읽었는데 이것도 대위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대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너무 유사하고 거의 비슷한 요소가 반복된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이네. 그죠? 하면서 어두운 그림자.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가난한 상태에서 음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어려움 없는 것 같네요? 오케이? 전등도 15촉짜리야. 참고로 전등은 밝을수록 좋잖아. 그치? 그럼 비싼 거 사면 되는데 왜 15촉짜리를 쓰고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 단어를 알면 뜻을 도움이 되는데, 아주 밝은 전구가 아니고 흐릿한 전구란 뜻이거든 이거? 비싸서 그래. 전기요금도 없고. 왜냐면 전구를 큰 거 쓸수록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법이니까. 두 번째, 셔츠를 입었는데 때가 절어있는 거야. 때그는 건 때가 절어있는 거야. 때가 절어있는 걸 그냥 옆에 던져놓고 그냥 놓고 있지. 딱히 빨 방법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 더, 그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3번,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이번에는 헤매인다. 자, 뭘 해야 할지 알겠죠? 외로운 생각이 헤매이고 있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이때 그 외로운 생각에서 어떤 단어가 튀어나왔었냐면 뭐라고?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마시고 싶대. 감주가 달감자입니다. 달달한 소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이 지치운, 어두운, 외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다 세모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이 심한 세모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나에게서 뭔가 따뜻함을 보여주는 이 존재. 오케이? 이것은 화자가 뭔가 추구하는 뭔가 추억이나 향토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라고 보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프랑스산 200년 된 와인을 한 잔 따서 럭셔리하게 스테이크나 먹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감주 먹고 싶대잖아. 전통술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의 주인공이 백석은 평안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안도에서 자주 먹었던 술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감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달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뭔가 나의 추억과 고향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환기해주는 녀석을 떠올리면서 이제 멍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야? 현재 상황을 얘기해준 거야. 그치? 여기까지 현재야. 오늘 밤이야. 적당한 공간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나는 이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떠올리니까 그 다음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봐봐. 그런데가 나오잖아. 그런데가 나왔어. 자, 시에서 그런데 하지만 이런 거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알고 있잖아. 전환 이루어질 겁니다. 가봅시다. 그런데 또 이건 어인일인가? 이거 웬일이지? 그러면 봐봐. 여기 앞에서 나타난 중침정서는 가난하고 음울하고 쓸쓸한 거였어. 그런데 이건 웬일이라고 말했으니 여기서는 반전 일어나겠지. 그 반전은 긍정 쪽에 가까울 거야. 읽어봐.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야. 됐어?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막 불빛이 비추고 있는데 너무 내가 지쳐 있으니까 저 등불이 난 저 벽에다 대고 불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 빛을 던지니까 그 밑에 쌓여있는 셔츠에 그림자가 생기는 그런 뭔가 다 늘어져 버린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가 감주나 한잔 했으면 하고 감주를 떠올리니까 자연스럽게 또 어머니를 떠오르는 거야. 되셨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중요한 소지지? 문제로 나왔으니까 가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자, 추운 날입니다. 어느 추운 날? 근데 그 추운 날을 뭐의 이미지로 표현했어? 시퍼러둥둥. 지금 무슨 색깔이야? 쉽게 말하자면 파란색이지. 파란색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 그대로 추위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그치?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 오케이? 어디다가 대고 찬 물에다가 무랑 배추를 씻고 있어. 뭐 하시는 겁니까? 김장하시는 거네요? 화면 또 꺼졌네? 무랑 배추, 됐죠? 자, 그래서 어머니가 떠올랐고 그 어머니가 힘겹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들이 떠올랐어. 됐지? 오케이? 어머니의 힘겨운 삶의 모습? 원래대로라면 여기 써야 돼. 근데 판사의 편의상 여기다 쓸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읽어볼게요. 요거를 1번이라고 할 거야. 요거를 2번이라고 할 거야.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왔어. 근데 2번에서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다. 3번을 여기다 쓰면 안 되는구나. 자, 3번 가볼게요. 편의상 여기다 쓰는 겁니다. 자, 3번.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또가 나왔어. 두 개를 대비시킨 거겠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요 녀석과 관련해서 또 뭐가 떠올랐을까?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개포가의 어떤 집에서 어느 집? 개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서울에도 개포동이 있죠. 서울 포구를 말하는 건데 이 개포는 실은 지명 개포고요. 우리 백석 시인이 주로 활용했던 게 자기 고향의 이미지들, 고향의 정서들이거든. 감주 마시는 것도 평안도의 풍습이고 평안도에도 개포가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개포의 어느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 거야. 어느 집에서 지아비와 함께 대국국을 끓여 먹고 저녁을 먹고 있는 거네. 자, 참고로 선생님, 국을 먹었으니까 따끈한 국이니까 좋은 거 맞죠? 네,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두 녀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봐. 어머니랑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화자가 남성이니까 이성은 아름다운 어떤 여성이겠지. 근데 어머니가 떠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 어머니가 힘겹게 고생하는 모습이 떠올랐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연상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공간에서 따끈한 감주를 떠올렸고 감주를 하니까 떠올리니까 고향이 떠올랐고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생각나. 어머니 하니까 여인이 생각났어.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뭐하고 있어? 지아비야. 그럼 이 지아비는 남편이란 뜻이거든. 그럼 그 남편은 내가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결국 뭐예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켜주는 소재가 돼버린 거지.
내가 사랑하던 그녀가 누군가와 결혼했을 거야 지금은.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따끈한 국 끓여주고 있겠지라고 사고 떠올려주는 중인 거지. 그런데 이 녀석은 그리고 나서 뭐래?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 거야. 어린 것도 생겼을 거래. 플러스 어린 거. 자식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는 결국 화자의 뭐를 심화시켜주는 소재가 되어버리는 거지? 외로움을 심화시켜주는 소재가 되어버린 거지. 내가 그리워서 떠오르는 대상이야. 자, 그리움의 대상이 맞아. 그리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화자의 외로움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라는 거. 그러면 이 두 개는 당연히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기 참 좋겠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건 출제의 포인트가 된다는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대일시킨 거 얘기를 했습니다. 3번 봤어요. 뭔가 좀 짠한 느낌 들지 않냐? 시의 내용이. 자,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렸어. 자, 봐봐.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게. 이번에 여기가 4번인 겁니다. 화면을 이렇게 돌릴게요. 반시계 방향. 잠깐만. 맞나? 잠깐만.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가 나왔어. 앞에 썼단 말이지? 1번, 2번, 3번, 4번 반전. 그런데 또 이지막하야 느지막해서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이번에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떠오르는 거야. 자, 이번엔 뭐가 떠올라서? 글자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 글자가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가고 있어. 의법 똑같이 쓰였습니다. 됐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 글자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태어나도록 태어난 존재들. 지금 화자는 뭘 인식하고 있는 중입니까? 화자의 운명이나 숙명 같은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지.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나의 삶은 이런 거겠지. 그럼 여기서 외롭다와 높다라는 단어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감이 잡히나요? 자, 대응시켜봐. 외롭다라는 감정과 쓸쓸하다는 감정은 고독한 존재라는 얘기일 거야, 그치? 하지만 그런 와중에 나는 뭘 지켜야 된다? 높은 삶의 자세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 고고한, 고매한 그런 삶의 자세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가슴은 요 녀석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 가득 차는 대상들은 아까 말했지만 뜨거운 것이나 호젓한 것이나 또 뭐 있었지? 사랑이나 슬픔 같은 것들로 여러 가지 슬픔, 사랑, 복합적인 감정들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뜨거운 것에서 처음에 따끈한 감정을 떠올렸잖아. 하지만 호젓하다고 하는 거는 무슨 뜻? 뭔가 뭐랄까 멀리 떨어져서 외따로이 살면서 느끼는 어떤 외로움의 상태를 호젓하다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호젓하고도 하고 동시에 사랑도 느끼고 하지만 슬픔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슬픔을 느끼게 하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내 가슴이 그걸로 가득 찼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체크할 만한 단어가 있어. 봐봐. 내 가슴이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꺼내서 보면 알아요? 가득 찼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눈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감각기관 중에 뭐 눈이 되겠다, 그렇지? 눈 같은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럼 이거는 만질 수 없는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사랑과 슬픔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마치 인식할 수 있는 대상처럼 표현한 것이므로 뭐가 나와야 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 녀석이 뒤쪽에 있는 선택지에서 활용되셔야 되고요. 오케이? 내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대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아?
마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됐죠? 화자는 운명론을 떠올렸어? 자, 운명을 떠올렸어, 4번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 5번까지 왔네요. 그래서 그리고가 나왔어. 안 보이면 말씀하세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왔네. 그럼 이 녀석은 앞에 있는 것을 받아주는 거지. 인정하고 수긍하는 거지. 흐름 잘 봐. 힘들어, 슬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떠올랐고, 어머니 하니까 사랑하던 사람이 떠올랐고,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나는 원래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떠올렸어.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 나를 울력하는 듯. 울력한다는 얘기가 문제에 나왔잖아. 어떻게 한다고? 힘으로 밀어내는 거야. 야, 앉아있지 마. 일어나. 빨리 가자. 좀. 끌고 가는 거야. 그렇지? 울력하면서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아이씨 빨리 안 가. 이렇게 하면서 밀어주면서 또 이런 글자가 지나가는 거야. 그럼 봐봐. 위로하면서 울력하면서 또 이번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글자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글자가 이 위로하고 울력하는 것은 화자에게 뭐랄까 힘을 북돋워주는 일이 되는 거겠지? 야, 힘든 건 알겠는데 일단 따라와봐. 와봐. 밀어내고 있는 거야. 뭐래? 어떤 글자가 떴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앞에 봤던 그 글자네? 통상구조 반복.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존재들은 항상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라고 만든 것이고, 사랑이나 슬픔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꺼번에 많이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운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수용하는 거지. 운명의 수용 상태가 되었으면 말하는 거야. 그렇지. 산다는 게 그런 거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외롭게 혼자 수업하고 있어야 돼? 그래. 근데 코로나가 이런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라도 화면으로라도 얼굴 보면 그게 어디야. 그래. 수업하자. 이 느낌인 거야 지금. 오케이. 운명을 수용하고 뭐래 마지막에?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들어와도 달, 또 꽃, 새, 당나귀. 지금 이런 존재가 왜 쓰였는지 감이 빡 오시나요? 어떤 생명이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심지어 식물이나 동물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양한 존재들이 그러하듯.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려는 의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달이 지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기 빙빙 도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순수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의도가 첨가되지 않은 존재들. 그리고 또 프란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 자, 이번에는 A, B, C랑 섞여서 현이상 공간이 없네요. 자, 이 A, B, C라는 존재도 얘기했어. 그들도 이랬어.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잼이라고 하는 시인이고 도연명 시인이고 릴케 시인입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 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존 같은 내용들을 많이 써.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시들을 많이 쓰신 분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시를 쓰는 것처럼 뭐랄까 고독하게 살면서도 순수한 어떤 인간의 삶에 보내는 자세를 떠올리는 시를 쓴 시인들이라는 거야.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뭐예요? 나도 그러하리라고 자기 자신을 북돋는 말인 거야 이건 실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거는 쉬운 일은 아닐 거야. 나 혼자 사람들이 다들 아이폰 사는데 나도 아이폰 사야 될까? 돈을 어떻게 모으지? 이런 거 아니야. 돈이란 없어도 됩니다. 대자연의 길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나는 뭐 하겠다 이제? 받아들이겠다. 내 삶이 원래 그러한 걸 어떻게 하겠어?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그 운명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려가려고 하는 태도를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시가 마무리됐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한바탕 백석 시인의 마음의 어떤 폭풍을 같이 보고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느 날 밤 쪽다란 벽에 앉아서
지친 마음을 우울해하고 있는데 아 감주나 한잔 마시고 싶다 생각했더니 고향이 생각났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가 떠올랐고 그 어머니의 고생이 생각났어.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그의 고생을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랐지.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선가 남편과 아이와 함께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이걸 생각해보니까 나의 삶도 마찬가지로 다운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무슨 만수르가 돼가지고 엄마 이번에 빌딩 하나 가지실래? 하면서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 안 돼, 그건 나도. 그러니까 나는 다 푹 가라앉으면서 자연스럽게 글자가 떠오르는 거야, 뭐 그 화면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 가슴이 가득 차고 나니까 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걸 알겠어. 그래,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이라는 게 그럼 과연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가? 아니야. 어떤 고고한 존재들이라든가 운명과 관련된 시를 썼던 시인들이 모두 그러했듯 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게 원래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라고 하는 걸 인식한다는 거야. 나의 삶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영화로우면 이런 시가 안 나올 리가 있겠니? 그렇지 않니? 오늘 페라리 탈까 포르쉐 탈까를 고민해야 되지 이런 시를 왜 써? 그런 거야. 삶은 힘들고 그 힘듦을 이겨내는 삶의 자세를 배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시를 분석할 때 총 4개의 덩어리로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지금 5개로 쓰긴 했지만 이 1번은 배경 설정이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떠오르는 어머니, 두 번째 떠오르는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떠오르는 글자, 그리고 마지막에 떠오르는 글자. 하지만 세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는 실은 동일한 말이었어. 그치? 그 두 개를 내가 어떻게 인식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뀌었는지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결국 선생님이 지금 이 바람벽을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라고 보여줬지. 나의 내면이 저기 화면에 계속 뜨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바람벽을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우리 고딩스러운 표현으로는 뭐라고도 한다? 성찰의 매개라고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성찰의 매개로서 기능하는 시어 찾으라고 하는 문제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지우러 가봅시다. 먼저 31번 명사형 종결 있었니? 없었잖아. 땡. 2번 통사구조의 반복은 있었죠? 그리고 운율감은 있었어. 자, 있을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3번 반어법 선생님이 얘기했니? 없었지. 4번 주객전도의 기법. 참고로 주객전도가 뭔지는 알고 있죠? 부기도 날 꺼리고 공명도 날 꺼리니 부기와 공명이 나를 꺼려 한대요. 근데 실제로 내가 걔네들이 날 꺼리는 거야? 아니지. 내가 부기와 공명을 멀리하는 자세지.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하는 건 대상과 어떤 주체 간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거야. 선생님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5번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성했다.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그럼 답은 일단 2번 아니면 5번으로 가시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레벨은 실은 30일 우리가 흰 바람벽을 지금 배웠잖아. 오케이? 완벽하게 모든 작품이 막 기계처럼 타타타 기억난다면 바로 답을 뽑아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확실하게 아닌 거는 아예 제낄 수 있는 그런 센스 만들려면 작품 많이 봐야 돼. 그지? 흰바람벽 나왔네? 반어가 없어 이런 거. 지워? 보지도 마. 그냥 뒷글자는 볼 것도 없어. 됐지? 또 명사형 종결 없었잖아. 변경. 이러면서 필요한 것만 탁탁탁 챙겨가지고 3개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럼 이번엔 3개만 기억해서 하나만 걸려라고 문제 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2번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해결되는지 봅시다. 기억. 첫 번째 구절이었지.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기억. 시공간의 애상적 분위기. 시간과 공간의 애상적 분위기. 어렵죠? 문제 없죠? 두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어디 써니? 요거네요. 요게 니은이죠? 그럼 뭐야? 운명과 숙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했었고 2번 상황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이라는 단어를 이곳 사용했네? 괜찮죠? 3번 디귿이 뭐예요? 나를 울력하는 듯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야 누워있지마, 야 일어나, 가자 밀어주는 쪽이었어. 3번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 자, 회의적인 게 뭐 하는 거야? 삶을 후회하는 거야. 네거티브한 이미지지. 근데 여기서 울력하고 힘으로 밀어내는 건 부정적인 상태야? 아니야. 나보고 가라고 어깨를 들이 올려가지고 끌어올려서 막 밀어주는 상태가 되는 거야. 아시겠나? 이걸 누가 회의적이라고 불러? 정답은 3번이네. 그리고 정말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거지. 우리 미음과 미음을 볼 필요조차 없어졌잖아 방금. 오케이? 이렇게 아낀 시간들. 31번에서 선택지 2개 안 봐도 되는 시간 만들어줬고 32번에서
디귿, 리을과 미음을 안 봐도 되는 시간이 실제로는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볼 테지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센스 있게 문제를 많이 풀어주고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도록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핵심이야. 32번 일단 답은 잡혔습니다. 디귿. 자, 33번도 A만 체크해볼까? A가 마지막 년이었어, 그치? 이 마지막 년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라는 문제였지? 자, 정리해볼까요, 뭐까지 거? 자, A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심리의 변화 과정을 강조하고 있대. 자, 시간이 흘렀겠지, 물론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야. 근데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가 된 거야? 아니죠.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된 거잖아. 1번 아니야? 두 번째, A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일반적 현상을 구조상에 이게 무슨 여기 역설법이 있어? 없는데요, 그죠? 역설 없습니다. 땡. 세 번째, A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대. 그럼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은 뭐죠? 내 마음을 비추어준 저 흰 바람벽이야. 흰 바람벽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잘 생각해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흰 바람벽이야. 흰 바람벽에는 내 마음이 투영되어 있어. 근데 지금 이게 내 마음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는 거니 말이 안 되잖아. 3번 달리고. 4번, 화자의 상황을 외적으로 확장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잘 봐봐. 지금 앞에서 분명히 글자 이렇게 떴어. 그런데 이 녀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었지? 달도 그랬고, 꽃도 그랬고, 새도 그랬고, 당나귀도 그랬으며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그러하였고, 우연히 도련명도 그랬고, 프랑시스 제임스 순서 바뀌었네? 아무튼 다른 사람들도 그랬잖아. 그 뭐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얘들도 그래라고 하는 건 외연적 확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4번은 가능하네. 일단 두고 가. B는 모르니까. 5번, A는 현실적 처지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거래. 애매하죠. 애매한 게 보이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좁다란 벽에서 지친 상태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현실 수치가 부정적인 건 알아. 그리고 여기서는 하지만 이 운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이니까 인식 전환이 된 것도 맞아. 그런데 첫 번째,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 점은 우리는 지금 A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A. 이걸 과연 순수하게 처지에 대한 인식이잖아. 지금 이게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는 얘기를 하는 얘기니?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니?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이거 뭐죠? 애매한 녀석, 불안한 녀석, 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답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런 녀석이라고 했었지. 그럼 이건 뭐라고 했어? 두고 가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애매한 녀석이 나오면 뒤쪽에 있는 B에서 완벽하게 아닌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을 거야. 기억하시지? 자, 4번은 답일 것 같아. 5번은 애매하니까 확인은 해봐야겠어 라는 느낌으로 1, 2, 3번을 날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34번 문제 풀고 마무리할까요? 34번에 1, 2, 3번만 보면 되죠. 가와 연결된 문제들이니까 가봅시다. 가에서 흰 바람벽은 늙은 어머니를, 나지막한 집은 사랑하는 사람을 공간의 범주로 대위시켰대. 얘네 바로 보이냐? 쉽지, 그지? 지금 흰 바람벽 이퀄 어머니고 나지막한 집 이퀄 사랑하는 사람에서 공간으로 대비시킨 거래. 흰 바람벽은 어머니처럼 있는 공간이고 나지막한 어떤 평화로운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라 이 두 개가 대비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1번이 답이네. 감사하지 않니? 만약에 우리가 푸는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벌써 나라면 이거 나를 안 읽을 것 같아.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은 지금 답이 다 나왔잖아. 31번 그래 31번에 5번 말고 또 다른 하나도 지금 고민할 만한 녀석이 있긴 하니까 그거 하나 볼 수 있겠고, 32번 답 잡혔고 33번 답 같은 거 보이고 있고 34번에 1번이 답이라면 나 넘어가야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실제로 넘어갈까? 아니지. 우리 연기 작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해야 돼. 하지만 어쨌든 34번의 답은 잡혔다는 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선택지에서는 봐봐. 가난한 것이 늙은 어머니로, 어여쁜이라는 수식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상황으로 대위시킨 거야. 충분히 맞는 말이죠. 가난한 늙은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각각 앞에 거는 연민, 안타까운 느낌을, 뒤에 거는 연정, 사랑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게 맞고, 3번 차디찬 물은 늙은 어머니를, 대국국 끓여놓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범주로 대위시켜서
어머니는 고달프게 살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꾸 국지잖아. 얘들아 국을 시원하게 냉탕으로 먹는 사람은 없지. 따끈하게 데펴 먹잖아. 그 따끈함의 이미지로 뭔가 단란한 가정의 느낌, 포근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또 연결될 수 있겠지. 그치? 이 두 개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늙은 가난한 어머니는 추운 날에 무배추를 씹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집에서 지아비와 함께 국을 끓여 먹고 있는 상태라는 걸 대응시켜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요. 이제 5번이 난다 붙여나가 뒤쪽에 나오는 문병란의 꽃이라는 작품을 봐야 되는데 힘드네요. 그래요. 그 비공개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놓고 말하셔도 돼요. 나도 힘들었어. 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현재 시각 46분이니까 잠깐만 그래 3시에 오픈하자. 자 대신에 3시 전에 3시에 칼같이 시작할 수 있게 미리 좀 앉아주시고요. 3시에 만나보도록 합시다. 네, 쉬어갈게요. 아 목이 안 마실 걸 만들어 가야겠어.